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019년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국가적 9급 통계학개론 기출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문제도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렵진 않고, 2018년 기출문제 해설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개념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충분히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에 대한 표본 평균의 성질이다 라고 해서 표본 평균의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표본 평균의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자,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자료 1, 3, 5, 7, 9의 표본 평균은 5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너무 쉬운 문제죠, 여러분. 그렇죠? 이거는 다 더하면 되죠. 다 더하면 25가 나올 거고요. 해당하는 숫자 5로 나눠주면 5가 떨어지겠죠. 맞습니다. 그 기억번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자, 니은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번. 자, 표본 평균보다 값이 큰 자료의 수와 작은 자료의 수는 같다라고 했는데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표본 평균의 성질상 그렇진 않고요. 이거는 지금 뭐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냐면 중위수의 경우가 그렇죠. 자, 중위수의 경우에는 표본 평균의 값, 그러니까 중위수의 값의 큰 자료와 작은 자료 수가 같겠죠. 정확히 가운데 위치한 수가 중위수이기 때문에. 하지만 표본 평균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그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은은 X가 되는 거고요. 자,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요거는 어떻게 좀 풀어서 여러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표본 평균의 성질상. 자, 시그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또, 자, 요 값이 되겠죠. 이거 같은 거니까. 그래서, X. 이렇게 해서 0이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항상 0의 값을 갖는다라는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됐어요. 네, 이 정도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답은 기억 디귿해서 2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두 번째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확률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확률 계산하는 문제.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계산 문제고요. 네. 이것도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확률 계산 정도는 우리가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자, 조건부 확률이 주어져 있고, 자, 여러분, 조건부 확률이 나오면 일단 풀어줘야 돼요. 그렇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을 일단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PA가 일어날 상황에서,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A 값과 B 값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주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대입을 하면 자, 3P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이거는 자, 4분의 1이니까 자, 분자 분모에 4를 곱해주면 4P A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7 표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자, 그리고 요 값이 12분의 7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12분의 7이다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B의 값이 나오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12분의 1이어야 이게 7이 곱해져서 12분의 7이 나오겠죠. 그래서 12분의 1을 찾으시면 되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아시겠죠?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을 여러분이 익숙하게
하신 다음에 계산을 한 3-4번만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 없었어요. 네. 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문제도 우리가 좋아하는 상자 그림 문제입니다. 상자 그림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상자 그림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최소값, 그렇죠? 그 다음에 1/4분위수, 중위값, 3/4분위수, 최대값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값은 10이다. 예, 너무 쉬운 선지죠. 너무 고마운 선지죠. 예,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범위는 70이다. 라고 했으니까 범위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주면 되니까 80-10은 70. 네, 이것도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45 이상의 값을 갖는 자료는 전체 자료의 35%이다 라고 했는데, 자, 네, 이거는 지금 여기 45가 그쵸? 여러분 저 45가 지금 여기서는 요거를 빼준 거잖아요. 그렇지 않죠? 지금 중위수라는 말이 뭡니까? 중위수라는 말이 가운데 위치한 수잖아요. 가운데 위치한 수.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자료의 50%에 해당해야죠. 자, 중위값 이상의 값, 중위값 이하의 값은 둘 다 50, 50으로 딱 떨어져야죠. 가운데 위치한 값인데. 예. 그러니까 3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한번 답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그 다음에 4분위 범위수. 4분위 범위수는 자, 3/4분위수에서 62.5에서 27.5 1/4분위수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35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이 맞는 선지고 3번이 중위값의 성질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선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정답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자, 4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평균과 분사 확률 분포 표본 평균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은 고르라 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쵸? 자, 표본 평균의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쵸? 표본 평균의 성질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표본 평균의 성질을 아직까지는 자료를 해석해야 된다거나 계산을 아주 심각하게 해야 된다거나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본 평균의 성질을 묻는 문제이고요. 자, 기억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번. 자, 예, 분산은 이것도 여러분 이제 그 계산을 좀 해주시면 분산의 특성에 맞게끔 계산을 해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1번은 자, 1번은 평균의 분산은 n- 분산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x1의 분산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 값이 이렇게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 기억번은 거꾸로 돼 있죠. 거꾸로. 그렇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자, 아무래도 더 표본의 수를 나눠주기 때문에 자, x1의 분산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작다. 그래서 기억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겠습니다. 니은번.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뜨거운 물을 좀 많이 마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자, 니은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시는 거 먹는 건 아닙니다. 자, 니은번 볼게요. 자,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x1의 기대값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기대값은 다 똑같죠. 기대값은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그 다음 표본 평균의 분산은 n이 커질수록 작아진다. 라고 하면 당연하죠. 자, 어떻게 구했습니까? 제가 표본 평균의 분산은 자, n-1
3로 분산을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분모가 커지면 이 값은 작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디귿번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3번. 자, 여러분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4번의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으로. 자, 세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이고 각각의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정규 분포에 대한 문제인데요. 정규 분포에 대한 문제인데, 자, 이거는 이제 대입을 잘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W의 기대값을 좀 구해보면 W의 기대값은 자, W 값이 x1 마이너스 x 그다음에 x3 이렇게 볼 수 있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값이 이제 2 마이너스 2 플러스 2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최종값은 2가 되는 거고요. 2.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또 분산을 또 구해보겠습니다. 분산 W의 분산을 좀 구해보면 x1 더하기 이게 4로 나가는 거니까 4 제곱해서 밖으로 나가면 x2 그 다음에 자 요게 되겠죠. 그러면 더하기 4 더하기 4 9가 되겠네요. 그렇죠?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이 평균은 2, 그 다음에 분산은 9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만족하는 A 값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만족하는 A 값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 플러스 3 네, 그러니까 3번 4번 일단 사라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0.0 Z값 0.0으로 가주셔야 되겠죠. 알파 값은 0.0으로 해서 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있는 것을 잘 대입을 해서 접근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6번. 자, 어느 보험회사에서 도시 근로자의 평균 나이, 도시 근로자 평균 나이를 추정하기 위해서 자, 64명. 표본수가 64예요. 그렇죠? 64명. 임으로 추출해서 조사했어요. 그래서 평균 나이가 36.38로 나왔고 표준 편차가 11.07로 나왔을 때 95% 신뢰 구간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것도.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공식 다 외우고 계시죠? 자,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0.025가 되겠네요. 그렇죠? 0.025가 되겠습니다. 0.025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0.025가 되는 거고 곱하기 자, 표본수 루트 표본수 표준 몇자 이렇게 요 공식에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95% 신뢰 구간이니까 자, 95%의 신뢰 구간.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대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바로 대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이 36.38로 나왔고, 플러스 마이너스, 자, 36.38로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는 0.02니까 1.96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자, 1.96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표본수가 그렇죠? 표본수가 64니까 자 루트를 지어주면 8이 되겠네요. 그렇죠? 8.
루트로 바뀌어주면 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1.07이죠. 자, 요거 찾으시면 되는 거죠. 요거 문제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이. 자,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어렵지가 않았어요. 자, 0.95 실로 구간에서 그쵸? 양측 검정이라서 0.02호로 맞춰줬고, 그래서 1.96을 찾아냈습니다. 자, 됐고요. 그거 찾아내는 거 하고 이제 대입하는 거, 이게 루트 씌워서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만 여러분이 근데 요 공식은 여러분 외우고 계셔야 되죠. 요 공식은 외우고 계셔야 되는 공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자, 6번에서 이제 7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7번. 자, 7번이 이제 두 모비율의 차에 대한 검정인데, 자, 보겠습니다. 모비율 차에 대한 검정. 자, 모비율 차에 대한 검정이 되겠습니다. 모비율 차에 대한 검정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정책에 대한 남녀 간 지지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남녀 각각 100명씩을 조사했네요. 100명씩을 조사해서 얻은 결과표이고, 남성의 지지율보다 여성의 지지율이 더 큰지 유의 수준 5%에서 검정을 할 때, 자, 통계량과 그 다음에 기강력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자, 이것도 공식대로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모비율 차에 대한 검정에 대한 공식대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검정 통계량부터 보면은 일단 검정 통계량에서 자, 일단 남자 여자가 이제 반반씩 기대값은 일단 0.05, 0.05로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일단 1번 아니면 3번으로 좁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1번 아니면 3번으로 좁혀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분자 자리에는 자, 남녀의 차이 0.4 마이너스 0.6으로 좁혀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건 똑같네요, 그렇죠? 1번하고 3번하고 좁혀졌을 때, 예, 이건 똑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기강력의 부호인데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죠. 자, 왜요? 여기서 자, 뭐를 알아보고 싶대요? 남성의 지지율보다 여성의 지지율이 더 큰지를 알아보는 유의 수준이니까, 자, 이렇게 부호를 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8번. 이것도 상관계수의 성질. 우리가 2018년에도 출제됐던 문제죠. 상관계수의 성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상관계수의 성질. 자, x와 y의 상관계수가 0이면 y와 x와 y는 서로 독립이다 라고 되는데, 자, 이거는 안 된다고 그랬죠. 요쪽으로는 안 돼요. 요런 거는 안 돼요. 요거는 되지만 독립이면 상관계수는 0이다. 요거는 되지만 상관계수가 0이라고 해서 독립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 자,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럼 기억부터 틀렸네요. 그렇죠? 기억 틀렸고. 니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되죠. 요건 돼요. 서로가 독립이면 상관계수는 0이다. 예, 바로 나왔네요. 니은은 됩니다. 니은은 가능합니다. 그럼 니은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자, 예, y는 자, 2분의 x 플러스 1의 확률이 1이래요. 1이래. 그러면 x와 y의 자, 이 얘기는 뭐니까 지금 서로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쵸?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 혹은 양의 선형관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상관관수는 1로 맞춰줘야 되는 거죠. 1로. 그쵸? 2분의 1이 아니라 1로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니은. 니은.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여러분이 가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 좋아요. 자, 그리고 9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9번. 자, 다음은 카이제곱 통계량을 이용해서 두 변수가 서로 독립인지 알아보기 위한 관측독수의 분할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 그리고 카이제곱 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관측도수가 예, 셀의 기대도수는 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자, 여기에 기대도수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기대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1번, 예, 옳지 않은 거 찾는 거고, 1번은 맞는 말이죠. 그쵸? 1번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n1 플러스 n1, 그 다음에 n 플러스 1, 예, 이렇게 표시가 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측도수가, 자, 예, 셀인 기대도수가 또 셀의 도수의 합은 n1 플러스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맞는 거죠. 기대도수의 합은 그렇게 측정이 되는 거고. 근데 사실 여기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사실 요건 아니고요. 그쵸? 포인트는 여기 3번에 있는 거죠. 3번. 자, 뭡니까? P값에 대한 문제입니다. P값에 대한 문제. 그쵸? 그래서 자, X가 자유도 1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를 때 유의 확률은, 즉 P밸류, P값은, 자, 이렇게 되는, 아니죠. 왜입니까? 이거 지금 자, 우측 검정이죠. 우측 검정. 우측 검정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성립하지 않는 거죠. 자, 부호가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호가 바뀌어야 돼. 부등호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 우측 검정이기 때문에. 자, 우측 검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자, 4번 전체 관측도수의 합과 전체 기대도수의 합은 같다. 예, 맞고요. 그래서 자, 3번에 이 p 밸류, 자, 유의 확률을 정확하게 우측 검정인 걸 감안해서 부등호를 체크해 주는 거였고, 나머지 뭐 기대도수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표만 읽을 줄 알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10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자, 10번은 이제 F분포에 대해서 나왔는데, F분포의 특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F분포의 특성. 자, F분포의 특성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10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F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번 보겠습니다. 자, 자유도가 K1, K2에 대해 항상, 자, 그게 되면, 네, 1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유도에 대해서. 자, 항상 1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는 그런 문제, 가장 기본적인 F분포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니은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가 자유도가 K인 T분포를 따를 때, 여기서 중요한 말은 T분포를 따를 때 확률 변수 T제곱 1은 분자의 자유도가 K이고 분모의 자유도가 1인 F분포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니은도 맞고요. T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보겠습니다. 디귿번. 자,
서로 독립인 두 확률 변수 Z1과 Z2가 이번에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자, 확률은 분자의 자유도가 1이고 분모의 자유도가 1인 F 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디귿도 맞는 말입니다. 디귿도 맞는 말이고, 그래서 결국 정답은 모든 선지가 다 F 분포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번까지 F 분포의 특성까지 봤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1번서부터 10번까지의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들의 출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뭘 물어봤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계속 입술이 말라가지고 표본 평균의 성질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은. 자, 그래서 요 니은의 성질은 뭐라고요? 중위값의 성질이지 표본의 성질은 아니다라는 거 챙겨 두시면 될 것 같고요. 1번에서는 표본 평균의 성질의 기억과 디귿 잘 챙겨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확률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확률 계산 문제가 나왔고, 특히 조건부 확률을 공식에 따라서 푸른 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대입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의 공식을 외우고 계시는 건 기본이겠죠. 그러니까 자,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상자 그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상자 그림. 네, 2018년도도 나왔고 2019년도 나왔고,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상자 그림 문제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꼭 맞히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자 그림은 기본적으로 최소값, 최대값, 3, 4분위수, 중위값, 최소값, 최대값, 1, 4분위수, 중위값, 3, 4분위수 이런 순서대로 정보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소값은 당연히 10이고 범위는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이고, 자, 그 다음 4분위수 범위는 3, 4분위수 마이너스 1, 4분위가 되는 거고, 그래서 1번, 2번, 4번을 여러분이 챙기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45의 값은 중위값이기 때문에 양쪽의 퍼센트는 50%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선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또 다시 볼게요.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분포의 문제고, 자, 해당하는, 자, 4번이 아니고요. 4번은 이제 표본 평균의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였죠. 표본 평균의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도 지금 4번 같은 경우도 기억번만 빼고는 다 니은과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밑에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자료의 수가 들어가죠. n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분모 자리에 n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x1의 분산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가 이제 정규 분포에 대한 문제고, 자, 저 식을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 값을 대입을 해서 푸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요, 여러분. 자, 6번 문제는 우리가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였죠. 신뢰 구간 구하는 문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뢰 구간에 우리가 공식은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신뢰 구간의 공식은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자, Z, 그 다음에 n분의 이 공식은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주 친절한 문제예요. 그렇죠? 요것도 주어졌고, 그 다음에 요것도 주어졌고, 그 다음에 요것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양측 검증이기 때문에 0.025로 맞춰주면 되는 그런 문제. 왜? 신뢰 구간이 95%라고 나왔으니까요. 그쵸? 자, 그런 문제였습니다.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였고, 그러니까 공식을 암기해서 대입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7번 같은 경우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7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모비율 차에 대한 검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암기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그 공식에 맞게끔 또 주어진 값을 대입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런 문제였고요. 모비율 차에 대한 검정. 그다음에 8번 문제. 8번 문제는 상관계수의 성질. 이것도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죠. 상관계수의 성질을 보는 문제고. 자, 기억처럼은 성립하지 않지만 니은처럼은 성립한다는 사실. 자, 기억처럼은 성립하지 않지만 니은처럼은 성립한다는 사실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자, 디귿번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한 양의 선행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상관계수는 무조건 1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요 답은 3번이었는데 요 유효확률의 부등호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기대빈도와 그 관측도수와 기대도수를 찾아내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자, 10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10번 같은 경우에는 자, F분포의 특성을 정리하는 문제였고, 자, F분포가 T분포를 따를 때, 그 다음에 또 정규분포를 따를 때, 카이제곱 분포를 따를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F분포의 성질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10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여러분 또 잠깐만 쉬었다가 저도 약간 목 좀 풀고 목 좀 풀고 11번서부터 여러분 다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갈게요.